비타민 C를 잘못 먹으면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놀랍지 않으신가요? 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 비타민 C를 드시고 계십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이 비타민이 몸속에서 제대로 흡수되지 않고 있다는 걸 모르십니다. 어, 잠깐만요. 더 심각한 건 잘못된 복용 방법 때문에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겁니다. 믿기 어렵죠? 실제로 많은 분들이 공복에 비타민C를 드시거나 한 번에 과도한 양을 섭취하시는데요. 이렇게 되면 위장장애는 물론이고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정말 놀라운 건 이 세 가지만 제대로 지키면 비타민C가 여러분의 몸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다는 겁니다. 면역력 강화는 기본이고 피로회복, 피부 건강까지 달라집니다. 혹시 지금 비타민C 드시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봐주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알고 계셨던 상식이 완전히 뒤집힐 수도 있으니까요. 이런 영상 하나 만드는데도 사실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오늘부터 제대로 먹겠습니다 라는 댓글 한 줄이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세 가지 원칙, 절대 놓치지 마세요. 66세 윤미숙 씨의 이야기입니다. 백화점 고객센터에서 일하시는 윤미숙 씨는 매일 아침 비타민 C를 챙겨 드셨습니다. 건강을 위해서라면 뭐든 열심히 하시는 분이죠. 그런데 이상한 겁니다. 비타민을 먹어도 피로는 여전하고 감기는 자주 걸리고 피부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걸까? 윤미숙 씨는 답답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시지 않나요? 예, 사실 이건 윤미숙 씨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60대 이상 중 70% 이상이 비타민C를 복용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중 대부분이 잘못된 방법으로 드시고 계신 거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 한 컵과 함께 비타민C 한 알. 이게 바로 많은 분들이 하시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드시면 비타민C의 효과는 반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공복에 먹은 비타민C는 위벽을 자극하고 흡수율도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가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내용을 알면 똑같은 비타민C로도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들 수 있으니까요. 윤미숙 씨처럼 답답해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방법만 바꾸면 됩니다. 2023년 대한영양학회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를 보면 놀라운 사실이 나옵니다. 비타민C를 제대로 복용한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을 6개월간 추적 관찰했습니다. 그 결과는요. 제대로 복용한 그룹은 면역력 지표가 평균 43% 향상됐습니다. 반면 잘못 복용한 그룹은 거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같은 비타민을 같은 양을 먹었는데 말이죠. 차이는 단 한 가지, 복용 방법이었습니다. 미국 국립보건원 NIH의 데이터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공복 상태에서 고용량 비타민C를 섭취하면 체내 흡수율이 50% 이하로 떨어진다는 겁니다. 즉 절반 이상이 그냥 소변으로 배출돼 버립니다. 돈도 아깝고 건강에도 도움이 안 되는 거죠. 더 심각한 건 부작용입니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연구팀에 따르면 장기간 잘못된 방식으로 비타민C를 복용하면 속쓰림과 설사는 물론이고요. 심한 경우 신장결석의 위험까지 높아질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데이터가 놀라운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거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세 가지 원칙만 기억하시면 여러분도 안전하게 최대 효과를 누리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핵심은 바로 비타민C의 특성에 있습니다. 비타민C는 수용성 비타민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물에 녹는 성질이 있어서 우리 몸에 오래 머물지 못한다는 겁니다. 한 번에 많은 양을 먹어도 몸이 필요한 만큼만 쓰고 나머지는 2-3시간 안에 소변으로 배출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깁니다. 아침에 1000mg을 한꺼번에 드시면
실제로 흡수되는 건 200에서 300mg 정도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700mg은 그냥 버려지는 거죠. 게다가 공복에 먹으면 위산과 직접 만나면서 위벽에 자극을 줍니다. 속이 쓰리고 메스꺼운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비타민C는 철분과 함께 먹으면 흡수율이 높아지지만요. 칼슘이나 마그네슘 같은 미네랄과 함께 먹으면 오히려 흡수를 방해합니다. 이런 원리를 모르고 드시니까 효과를 못 보시는 겁니다. 하지만 다행히 해결책은 있습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3가지 원칙만 지키시면 같은 비타민으로도 몸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원칙부터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바로 분할 섭취입니다. 한 번에 먹지 말고 나눠서 드시라는 겁니다. 하루 권장량이 1000mg이라면 아침, 점심, 저녁 식사 후에 나눠서 드세요. 한 번에 300에서 500mg씩 3번에 걸쳐서 말이죠. 이렇게 하면 몸속 비타민C 농도가 하루 종일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그럼 흡수율은 어떻게 될까요? 놀랍게도 80% 이상으로 올라갑니다. 한 번에 먹을 때보다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거죠. 윤미숙 씨도 이 방법으로 바꾸고 나서 달라졌습니다. 아침에만 먹던 습관을 버리고 식사 후마다 조금씩 나눠 먹기 시작했죠. 그러자 2주 만에 피로감이 확 줄었다고 하십니다. 이제야 비타민 먹는 보람을 느낍니다. 윤미숙 씨의 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팁 하나 더 드리면요. 반드시 식사 후 30분 이내에 드세요. 음식물과 함께 있을 때 위자극도 줄고 흡수도 훨씬 잘 됩니다. 특히 과일이나 채소를 드신 후라면 더 좋습니다. 이 한 가지만 바꿔도 여러분의 건강은 달라질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두 번째 원칙을 모르면 이것도 소용없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원칙은 적정 용량 지키기입니다. 많이 먹는다고 좋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비타민은 많이 먹어도 괜찮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이건 큰 오해입니다. 성인 기준 하루 권장량은 100mg입니다. 최대 허용량은 2000mg까지인데요. 이걸 넘기면 문제가 생깁니다. 설사, 복통은 기본이고요. 장기간 과다 복용하면 신장에 옥살련이 쌓여서 결석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신장 기능이 약하신 분들은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럼 얼마나 먹는 게 가장 좋을까요? 전문가들은 하루 500에서 1000mg을 권장합니다. 이 정도면 면역력 강화에도 충분하고 부작용 걱정도 없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시중에 나와 있는 제품들을 보면 1000mg, 심지어 2000mg짜리도 있습니다. 이런 고용량 제품은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차라리 500mg짜리를 하루 2번 나눠 드시는 게 훨씬 안전합니다. 적당한 양을 규칙적으로, 이게 핵심입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마지막 3번째 원칙까지 알아야 완벽합니다. 3번째 원칙은 상호작용 확인하기입니다. 비타민C는 다른 약이나 영양제와 함께 먹을 때 주의가 필요합니다. 2022년 서울 아산병원에서 진행한 연구가 있습니다. 비타민C와 다른 영양제를 함께 복용한 300명을 조사했는데요. 그중 40%가 잘못된 조합으로 효과를 못 보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칼슘제나 제산제와 함께 드시면 서로 흡수를 방해합니다. 비타민C가 산성이다 보니 알칼리성 성분과 중화되면서 효과가 사라지는 거죠. 또 혈압약이나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고용량 비타민C가 약효를 떨어뜨릴 수 있거든요. 반대로 좋은 조합도 있습니다. 철분제와 함께 먹으면 철분 흡수율이 3배 이상 높아집니다. 빈혈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정말 좋은 방법이죠. 윤미숙 씨는 이 3가지 원칙을 모두 지킨 후 3개월 만에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만성 피로가 사라지고 감기도 거의 안 걸리게 됐습니다.
이제야 제대로 된 건강관리를 하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그분의 표정은 정말 밝아져 있었습니다. 이 사례는 시니어 건강에 큰 의미를 줍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삶의 질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걸 보여주니까요. 자,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3가지 원칙 기억하시죠? 첫째, 분할 섭취입니다. 하루 권장량을 아침, 점심, 저녁 식사 후에 나눠서 드세요. 그러면 흡수율이 2배 이상 높아집니다. 둘째, 적정 용량을 지키세요. 하루 500ml에서 1000ml이면 충분합니다. 많이 먹는다고 더 좋은 게 아니라 오히려 신장에 부담만 줍니다. 셋째, 상호작용을 확인하세요. 칼슘제나 제산제와는 시간 간격을 두고 철분제와는 함께 드시면 좋습니다. 혈압약이나 당뇨약을 복용 중이시라면 담당 의사와 꼭 상담하세요. 이 3가지만 지키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같은 비타민C라도 방법에 따라 결과는 천지 차이입니다. 윤미숙 씨처럼 여러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면역력도 올라가고, 피로도 줄고, 피부도 좋아집니다. 그런데 말이죠. 많은 분들이 알고도 실천을 안 하십니다. 나중에 해야지. 오늘은 바빠서. 이러시다가 결국 안 하시게 되는 거죠. 하지만 건강은 미룰 수 없습니다. 이제 남은 건 단 하나. 실천입니다. 오늘 저녁 식사 후에 바로 시작해보세요.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비타민C 하나지만 제대로 알고 먹는 것과 모르고 먹는 건 정말 다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바꿔보세요. 오늘 저녁 식사 후 비타민C 하나를 드시면서 시작하는 겁니다. 내일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요. 딱 일주일만 이렇게 해보세요. 몸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아, 이게 제대로 된 비타민 복용이구나. 그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윤미숙 씨처럼 여러분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3가지 원칙만 기억하시면 되니까요. 그리고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부터 제대로 먹겠습니다.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여러분의 다짐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더 좋은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어르신들께도 꼭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가족, 친구들도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말이죠. 건강은 혼자만 지키는 게 아닙니다. 함께 나누면 더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한 걸음이 내일의 건강을 만듭니다. 여러분, 오늘도 건강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